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 파이프라인의 우화라고 하는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일을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동이의 물을 내가 지고 기르는 방식으로, 즉 내가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형태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양동이에 직접 물을 이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그 관을 통해서 큰 시간과 큰 노력 투자 없이도 소득을 벌어갈 수 있는 형태, 그걸 바로 파이프라인 소득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급으로 연명을 합니다. 생활들을. 그런데 이 봉급으로 버는 거에는 한계가 명확하죠. 반대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들어 놓기만 하면, 물론 만들 때까지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지만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인 인쇄 소득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 99%의 사람들이 이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봉급, 양동이의 물을 이고 나르는 형태의 수입을 벌어간다는 거죠. 단지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사람, 변호사, 의사, 이들의 소득이 다른 것처럼 내 양동이의 크기가 조금 작냐 크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 모든 물통에 있는 물은 내가 퍼다 나르지 않으면 결국 마를 수밖에 없죠. 반면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들어 놓기만 하면 지속적인 인쇄 수입이 일을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걸 찾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됐냐? 트렌드 코리아 2022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2년도 대한민국에는 머니러시라고 하는 트렌드가 올 거다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현대인들은 직접 양동이를 들고 물을 퍼나르는 것이 아니라 수도관을 만들어 놓고 그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끔 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인의 급여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과 같이 자신의 본업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 이외의 소득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아르바이트와 같이 일시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벌어들이는 추가적인 소득과 이자, 배당, 시세, 차익, 임대 수익 등 투자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 즉 투잡과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세, 임대, 이자, 투자 이런 것들이 막 주식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야. 뉴스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끌이라고 하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냐?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빚 모든 것들을 그냥 아예 끌어모아서 주식에다가 코인에다가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이건 파이프라인이 아닙니다. 정말 여기 책에서 이야기하는 파이프라인은 뭐냐면 내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노동조차 하지 않아도 나오는 수익, 그걸 저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N잡이라고 하는 걸 찾고 있고,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미 투자를 원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2021년도에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50만 명을 넘겼습니다.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될 거고 결국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럼 그때 돼서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걸 내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통신시장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많이 오가는 곳에 가야 돈을 많이 벌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 2022년 업계 매출 총액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주류 업계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6조라고 하는 돈이 오갔고, 치킨 업계 같은 경우는 7.4조,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는 27조라고 하는 돈이 한 해 동안 오갔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의 1년 국방 예산이 52.8조였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거의 이 국방 예산의 절반 가까이 하는 게 이 세 업에서 돈이 오갔다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 통신시장의 매출 규모는 2022년 한 해 동안 55.8조라고 하는 돈이 오갈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그러면 돈을 벌려면 당연히 이쪽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오가는 통신시장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신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많은 돈이 오가냐?
바로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고 요금을 냈을 때 그 요금에 대해서 벌어들이는 수수료 이게 이 통신시장의 주된 수익원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자 판매점과 대리점이 있는데 판매점은 간만에 판매로 한 수익을 올리지만 대리점은 소비자가 낸 그 요금에 대해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수수료를 통해 돈을 번다. 그래서 이들은 기사에서 얘기를 하는 건 적게는 75만 원, 많게는 1억 6,500여만 원까지 벌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500명 정도 개통을 하면 한 75만 원 정도. 그리고 내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 그렇게 개통하면 억 단위로 수수료를 매달 일을 하지 않아도 벌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 자, 소비자가 핸드폰을 개통하려면 본사, SKT, LG 본사가 아닌 길거리에 있는 대리점으로 찾아가죠. 대리점에 소비자가 신용 정보를 맡깁니다. 그러면 대리점은 그 정보를 중개를 통해서 SKT, LG 본사한테 전달해 주겠죠. 그럼 본사가 봤을 때 소비자의 신용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서비스를 줄 거고 한 달 동안 소비자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면 요금을 낼 겁니다. 그럼 이 요금에 대해서 대리점 사장님은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 약 7% 정도의 수수료를 내가 끊임없이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7%의 수수료가 얼마 정도냐? 보통 평균적으로 5만 원 정도의 요금을 사람들이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3,5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대리점을 시작하려면 적게는 3억, 많게는 10억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평균 5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통닭집과 이제 통신 대리점 사장님 이 둘의 수익 구조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로 통닭집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1,000마리를 튀겨 팔아서 순마진 3,500원씩 남겼다고 하면 한 달에 350만 원 정도를 벌어갑니다. 자, 대리점 사장님 똑같이 한 달 동안 1,000명의 소비자를 유치를 해서 그들이 내는 요금 수수료 7% 정도를 받아서 3,500원의 수수료, 즉 한 달에 350만 원을 똑같이 벌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통닭집 같은 경우는 투자금은 1억 이하, 대리점은 투자금이 평균 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닭집이 훨씬 더 일을 잘했겠죠. 다음 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2월 달에 똑같이 통닭집 사장이 350만 원 벌어갔고 대리점 사장이 똑같이 350만 원 벌어갔습니다. 여기까지 계산에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는데 사실 대리점 사장님은 1월 달에 핸드폰을 개통한 1,000명의 소비자가 2월 달에 핸드폰을 그대로 쓰겠죠. 그러니까 2,000명이 내는 수수료, 즉 총 700만 원의 수입을 벌어갑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이 소비자를 유치했을 때 그 소비자들이 누적이 되면서 내 수입이 누적된다는 의미입니다. 3월 달에 통닭집 같은 경우는 350만 원을 벌지만 대리점 사장님은 1월 달, 2월 달, 3월 달 총 3,000명에 대한 1,050만 원의 수입을 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0월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10월 달에 통닭집 사장님은 350만 원을 벌어가지만 대리점 사장님은 350만 원이 아니라 3,500만 원이라고 하는 누적된 수입을 벌어가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누적 수입, 내가 일을 했을 때 어떤 인프라가 누적이 되면서 내가 벌어간 수입도 누적이 되는 형태를 누적 수익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자 10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통닭집 사장님은 그만 과로로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일을 못하면 당연히 수익이 없는 게 정상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통닭집 사장님은 돈을 못 벌었어요. 대리점 사장님은 10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여행을 다녀왔는데도 3,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수입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핸드폰을 쓴 이 10,000명의 고객이 대리점 사장님이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핸드폰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요금에 대한 돈을 내고 대리점 사장님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내가 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형태, 이걸 바로 다른 말로는 권리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통닭집 사장님처럼 내가 노동을 하고 시간 투자를 해야만 벌 수 있는 수입은 노동 수입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는 통닭집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직장인, 자영업자,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대부분의 직업들을 왼쪽에 넣으면 전부 다 똑같이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 뭐냐면
이 통신시장 중에서도 MVNO 텔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신시장인데 먼저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KT 그리고 LG U+ 이 두 통신사의 망을 가져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와 KT의 서비스만 그대로 써서 데이터 속도도 LG, KT와 동일합니다. 만약에 KT가 갑자기 속도가 느려졌다. 그럼 저희 것도 느려지는 거고 저희 게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KT, LG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업계 최다 요금제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후불 요금제 플러스 선불 요금제까지 저희는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선불 요금제 시장은 저희가 선점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수익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통신시장에서 일을 할 때 고객님들은 사용하는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단말기를 바꿔라 마라 이렇게 옥신각신 할 필요가 없고 유심 단독 개통, 즉 이제는 원래 쓰던 핸드폰에 이 유심 카드도 심지어 편의점이나 다이소나 온라인으로도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유심을 받아서 개통하고 핸드폰에 넣으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쓰는 핸드폰에 유심을 새롭게 개통해서 넣어서 사용하게끔 하면 그 사람이 핸드폰을 쓰는 평생 동안 일반 대리점을 사용해서 오는 일이지만 저희 사업은 평생 동안 그 수수료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개통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개통한 사람 내가 직접 만나거나 혹은 만나지 않더라도 그냥 온라인상에서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태블릿 PC로 개통하고 전산 프로그램에서 그냥 개통 승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그냥 고객은 단말기를 사지 않고 유심만 바꾸면 원래 사용하던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핸드폰을 쓰는 동안 평생 동안 그 사람의 요금 수수료를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모바일로도 개통 신청할 수 있는 어플이 있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그냥 고객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저한테 개통 신청을 하게끔 하면 저는 그 고객의 개통을 도와줄 수가 있고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분 내지는 10분 정도 되게 짧은 시간 내에 고객이 편하게 개통을 할 수 있게끔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바로 15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150만 원은 누구나가 마음먹으면 준비를 할 수 있죠. 그럼 이 150만 원은 도대체 어떤 준비에 쓰이냐? 첫 번째, 이 대리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평균 3억에서 4억 정도 하는 개통전산 프로그램, 심지어 KT와 LG 개통전산 프로그램을 합쳐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최신형 태블릿 PC, 개통 프로그램, 이 개통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갤럭시 S6 LT 버전의 태블릿에 저희가 무료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원래 쓰던 번호 외에 새로운 이 통신 사업을 하는 번호가 필요한데 그 번호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를 1년치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사실은 150만 원이 훨씬 넘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1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내면 이 정도의 혜택을 받아가서 누구나가 쉽게 대리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되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쉬운 조건이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수익보드를 말씀드릴 건데 수익보드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매달 쓰는 요금의 평균 약 20% 정도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평균 5만 원을 사용하는 사람은 내가 10명을 유치를 했다. 10명을 개통하면 매달 10만 원의 수수료를 벌어가는 거고요. 100명을 개통했으면 매달 100만 원, 1000명을 개통했으면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매달 벌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대씩 개통을 했을 때 약 3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한 대씩 개통을 하셔야 돼요. 즉,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개통을 해서 돈을 벌어가는 것도 좋지만 개인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내가 개통할 수 있는 수, 내가 지속적으로 개통을 유지할 수 있는 수는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 바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어떤 식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가 있고 분점이 있는데 이 분점에서 이렇게 매출을 본사가 공유받는 형태를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내가 이 개통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통신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나와 함께 이 사업을 할 팀원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팀원들을 만들고 나서 이러한 팀원들을 만들고 나서 이 팀원이 일으킨 매출을 내가 일정 부분을 공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유받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 이 팀원이 이 통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안내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억 원의 대리점 권한을 내가 150만 원을 주고 가지고 와서 이걸로 이렇게 월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 과연 며칠이 걸릴까? 이걸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왜냐? 약 200개의 대리점, 나와 같이 통신사업을 하는 사람 200명을 찾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겠습니다. 1년 동안 200명 정도의 팀원을 만들고 그 팀원들이 한 달에 10대씩 개통을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한 5개월 정도가 지나면 각자 50대씩 개통을 하겠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 핸드폰을 쓰는 소비자는 총 10,000명이라고 하는 고객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사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가냐?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들한테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이 대리점들은 판매점들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 실제 뉴스에서 쓰는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점들은 대리점과 제휴를 맺어서 개통을 하고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 마진을 가져가고 대리점들은 요금 수수료를 벌어가는 거고 이 대리점들이 개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동통신사 본사는 돈을 벌어가고 그 대신 일정 부분은 지원금으로 주는 형태인 겁니다. 이걸 저희도 똑같이 진행하는 거죠. 내가 먼저 통신사업을 진행을 해보고 이 통신사업을 같이 진행을 할 팀원을 만들어서 그 팀원들이 개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매달 5만원, 막 8만원, 10만원이 아니라 평균 5만원 정도 핸드폰 요금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 팀원이 일으킨 매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 3에서 6% 정도를 공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의 내 팀원들이 50개씩만 개통을 해도 나는 매달 최소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권리적인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프랜차이즈 방식이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팀을 만들어 놓으면 내 팀원도 본인만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 확장을 할 거고 본인만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 확장을 할 거고 그 확장 속에서 이 10,000명이라고 하는 고객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벌어가는 2,500만 원 수익도 점점 늘어간다. 이거를 저희가 이야기하는 파이프라인 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1년 동안 20만 명의 소비자를 확보한 휴대전화 대리점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부산에서 대리점을 시작해서 총 4개의 대리점과 350여 개 판매점과의 제휴를 통해서 한 달 동안 SK텔레콤으로부터 4억 3천만 원을 매달 월 수수료로 벌어갑니다. 한 달에 4억 3천만 원을 벌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대리점을 4개나 운영을 하고 350여 개의 판매점, 쉽게 말하면 본인이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을 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식으로 200개의 대리점 내 팀원의 수는 중요치 않아요. 내가 만들 수 있는 많은 팀원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개통을 조금씩 했을 때 그걸 공유받아서 수익을 벌어갈 수가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형 통신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파이프라인은 되는 뭐냐면 이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건 노동원에서 약간 일시적인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이런 파이프라인을 이야기합니다. 상사가 없고 안정적이고 간접적인 비용이 없고 독립적으로 내가 자영업을 할 수 있고 조검원이 없고 자유가 있고 재고의 부담이 없거나 적어야 되고 조검원 월급 지출 같은 게 없어야 된다. 즉 내가 정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이걸 저희는 궁극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통신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이러한 형태의 파이프라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회,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사실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을까?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을까? 저희는 이걸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통신사업,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많은 파이프라인 수입을 벌어가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